그래서 상관 사형 유일한 법정형, 사형만의 법정형으로 한 경우 위헌이다 되어 있고 5번 종업원 잘못으로 자동 사업주, 소유자 선장 잘못으로 선박 소유자 무조건 처벌, 종업원 잘못으로 법인 바로 처벌 모두 책임 원칙 위반이다. 그러나 대표자 책임은 직접 책임이어서 책임주의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8번, 9번 똑같죠? 구속 요건 그대로 두고 법정형만 올리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번은 여러분들 법정형 문제여서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오기 힘들어요. 자, 11번 종업원이 화물 적재 잘못했다고 법인을 무조건 처벌 위헌이다. 12번이 중요하죠. 밀수입 예비에 불과한데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 책임을 넘는 처벌이다. 책임 형벌 비례 원칙 위반되고 형벌 체계상 균형성과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위헌입니다. 밀수입 이해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여러분들 밀수에 있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쵸? 수출, 수입, 반송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우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밀수, 밀반송 이렇게 부릅니다. 신고 의무 부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필요적 몰수하는 것은 모두 합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판례는 예비행위라는 아주 작은 행위인데 범범하고 똑같이 처벌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13번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종업원이 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법인을 곧바로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4번이 이제 윤창호법이죠.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했다고 우리 가중처벌하는 규정들 형사처벌이 가중 전범과 후범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경미한 범죄까지도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책임 형벌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부분은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15번, 16번, 17번, 18번 다 똑같죠. 음주운전이든 음주측정 거부든 어쨌든 9번 하면 가중처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된다. 운항, 배를 2번 음주운전해도 이 경우 가중처벌하는 거 비례원칙 위반된답니다. 20번 예비군 소집훈련, 소집통지서 전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것, 그 와이프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죠.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된다. 21번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몇 년? 7년 이상인 것이 위헌 책임형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반면 비교 판례, 이 기존 법이 원래는 5년이었습니다. 5년 이상 규정은 합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비교 판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범 준강제추행죄 야주절 미수범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7년으로 처벌해도 합헌이다. 이 판례가 지금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판례가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나머지 책임원칙이나 연좌제 위반 아니라고 본 판례들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거,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잘못으로 후보자 당선 무효시키는 거, 책임원칙 위반도 아니고 연좌제 위반도 아니고 친일 반민족 행위 재산 국가 기소금 연좌제 위반 아니라고 했어요. 선조했다고 너한테 잘못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선조의 재산을 뺏는 거죠. 연좌제 위반 아니다. 모든 쟁점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5번 국회의원 보유한 직무 관련 승인은 주식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것. 이것은 친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게 아니라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불이익이므로 연좌제 위반되지 않는다. 이죠. 자, 6번 주세범죄, 뇌물죄 다 액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 필요적 경과 특가법 모두 합헌입니다. 자, 7번 배우자가 금품 수수했을 때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죠. 이것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 아니죠. 결국 그것은 네가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어서 연좌제 위반 아니고
자기 책임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네요. 8번 장애인 준강간죄 아까 7년인 거 합헌이라고 했고 9번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돼도 친족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족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연자제 위반 아니다. 지금 우리 연자제 위반 쟁점에서 지금 한 번씩 보고 가는 겁니다. 10번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서 상해 가중처벌 합헌 이렇게 되어 있고 11번 북한이탈 주민 고정수급 지원금 그 금액 자체 물수 추징하는 거 합헌이겠죠. 샘플 화장품은 안전성이 확보 안 돼 있어서 금지하는 거 형사처벌 합헌. 13번 아주 대표 판례죠. 국립행위 경합해서 상해 결과 발생했는데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공동정범 상해죄 동시범으로 처벌하는 거 책임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자, 14번 분묘 발굴죄, 무덤판죄는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는데 이건 입법대 결단입니다. 문제 없고 합헌 되겠어요. 자, 15번 법정형 합헌, 16번 매수행위 5년. 우리 마약 관련된 범죄들이 다 형이 높아요. 법정형 다 합헌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든 뭐 10년 이하든 이렇게 되어 있고 17번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만 해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문제없고 18번도 이따금 출제가 됐죠.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대표자가 재산을 국외 도피했다 그러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법인도 벌금형을 과한 거. 대표자잖아. 대표자이고 법인도 결국은 그 이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헌이다라는 것이고 가운데 두 번째 줄 이런 게 있죠. 업무의 관련성 및 법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비로소 법인을 처벌하고 만약에 내가 의무 위반이 없으면 면제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책임 형벌 비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대표자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 과하는 부분 합헌이다. 자, 수뢰죄, 뇌물죄죠. 금액에 대해서 벌금형 필요적경과 특가법 합헌 20번 수재죄 1억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고 벌금 필요적 경과 모두 합헌입니다. 21번 자본시장 부정거래 행위자 징역형만 하면 안 되겠죠. 돈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순실에게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 필요적 병과 합헌. 22번 공갈죄도 돈을 뜯은 거죠. 이득에게 따라 가중처벌하는 거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23번 보호해야 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등학교 교원이 아동을 학대했다. 그러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당연히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 아니고 24번은 아까랑 비교해야 되죠. 주거침입 강제 추행죄가 아니라 추행치상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합헌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 강간치사죄인지 묻지 않고 이건 결국 앞부분보다는 치상의 결과에 무게를 둬서 모두 동일하게 10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있고 합헌이다. 그러나 반면 우리 아까 야주절 7년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7년인 것은 위헌 이렇게 되어 있고 25번 무신고 수출입행위 아까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밀수하다 걸리면 필요적 몰수 합헌 이때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 그렇잖아. 결국 이 법인이 그 업무의 기속 주체이므로 법인에게도 몰수 추징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도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25번에 2번 23년 국회 8급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갓길 통행 이거 명확성칙 등에도 위반되지 않고 20만 원 벌금 통행 금지하고 있는 것도 책임형벌사의 비례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대마를 수입한 경우 5년 이상 처벌하고 있고 이 수입한 자 경위 취득 경위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편건지 아닌지 묻지 않고 처벌합니다.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했고 28번 군인 성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 무서워서 신고하기 어렵죠.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가운데 부분 국방의 의무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함으로 국가는 이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했고 29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한 자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거. 이거 낮죠? 책임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30번 최신 판례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고 5억 넘으면 가중처벌하고 벌금형도 필요적 병과에도 모두 책임 형벌 비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반송의 의미, 국내에 도착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포인트 있어요.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거 일행자 제한이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입니다. 네. 법정형은 두 가지를 검토한다 그랬어요. 법정형이 무겁다. 책임형벌관 비례원칙. 또 다른 범죄에서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형벌체계상의 평등원칙.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서 둘 중 하나 위반이 되면 위헌이 될 수 있다예요. 그러나 법정형은 입법자의 재량이 넓은 영역이어서 거의 합헌이 납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47번 적법절차원칙. 적법절차 원칙은 개념 1항과 3항의 근거, 12조 1항과 3항의 근거가 있고 의 부분 판례 보면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고지, 의견,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고 127페이지 헌법 1항과 3항에서는 처보강, 영장주의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적용 대상 이해시에 불과하다. 또한 그 의미는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이 합리성, 정당성을 가져는 실질적 적법 절차다. 특히 형사 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 특히 입법 작용 등에 적용되는 것이다. 적법 절차는 행정상 불이익 처분에도 적용된다. 다만 안 되는 거 하나 나오네요.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민들에 대한 작용이 아니라 국가 기관끼리의 문제니까 여기에는 적법 절차 원칙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판례 국회 입법은 국민의 지위에서 어떤 청문권은 파생되지 않는다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기본권을 갖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 긴급 보호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칙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건 행정처분의 내용이지만 이때도 적법절차 원칙은 준수해야 된다. 다만 적법절차 위반되지는 않았다라고 봤던 판례죠. 과잉금지 원칙과의 차이점은 과잉금지 원칙은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것인데 반해 적법 절차 원칙은 그 아랫줄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제한하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국가 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판례죠. 자, 위반된다는 판례만 가볍게 볼까요? 1번. 보호 감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묻지 않고 필요적 보호 감호는 있을 수 없다. 위헌.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공투제기 등 변호사 무조건 필요적 업무 정지시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 원칙 위반된다. 자, 3번.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무죄 명령과 동일하게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위헌 이렇게 됐고 4번 불출석했는데 이 사람 없이 벌석 재판 진행하도록 한 특별조치법 공정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다. 5번 공판 기일 전에 증인신문했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을 참여권을 제한하는 거 있을 수 없죠. 적법절차 원칙 공정재판받을 권리 위반이다. 적법절차 원칙은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공정재판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과도 관련이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위반된다라고 했네요. 자, 5번. 보안 관찰 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하는데 보안 관찰 감시하는 거죠. 집행정지 가처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만 배제했어. 국가를 또 우대한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검사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 이건 적법 절차 원칙, 공정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렇게 되어 있고 8번 미결 구금을 일부
라고 해서 전부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과세 처분을 하면서 산출 계산식을 알려주지 않는 거 위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10번 경찰이 위험 발생의 염려가 없음에도 사건도 안 끝났는데 압수물을 폐기했다. 설사 당사자가 동의하고 소유권 포기했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적법 절차 원칙,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자, 11번 법원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로 스톱시킨다. 이건 두 가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영장주의보다 그 상위 개념 적법 절차 원칙의 특별 규정이므로 영장주의 원칙도 위반,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12번 너무 중요하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사망사건,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 자료 열람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딱 한 원칙, 통신 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 두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위헌입니다. 다만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쟁점이 3개나 있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딱 하나예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이거 왜 합헌 판례에 들어있죠? 137페이지 위헌 판례 하나가 합헌 판례에 들어있네요. 23번. 제가 배치를 잘못했네.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 보호기관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거. 요거 과잉금지 원칙 위반,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신체의 자유 침해죠.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한, 외국 입법 내 보면 상한 다 마련했는데 상한 두지 않고 무기한 보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충족하지 못한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신체의 자유 침해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행정 절차상 강제처분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왔죠. 따라서 이 행정처분, 강제퇴거 명령 보호는 이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서 형사 절차상 체포 구속에 준한 체포 구속은 아니지만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체포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체포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독립된 기관이 그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절차적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답니다. 23번 위헌 판례 이렇게 되겠어요. 위헌 판례만 한번 봤습니다. 네, 자, 영장주의 48번 139페이지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 그 다음에 수색 이렇게 되어 있죠. 최고 압수 적법한 절차 영장 발부해야 된다. 이런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판례고 이건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된다. 1항에서 일반 규정, 3항에서 영장주의를 통해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할 수 있고 사경은 검사한테 신청해서 청구해야 되죠.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고 그렇죠. 검사가 신청으로 하는 것은 허가장,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명령장, 허가장, 명령장, 최신의 기출도 됐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의 개시 시점에 한하지 않고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도 법관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래 판례는 법관이 공판 단계에서 직권으로 영장 발부하는 거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넘겨보면 공수처 검사가 영장 발부하는 거. 이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 발부해도 영장주의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판례 보면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있다 얘기하고 있죠. 헌법에 검사 영장 신청권은 있지만 여기서 뭐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입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않는다는 논리로 나옵니다. 헌법에 있는 것은 영장 신청권, 여기서 수사권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 문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영장주의의 적용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고 이번에도 이 지문이 정답을 갈랐죠. 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입니다. 음주 측정, 이건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제 처분이 아니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고 위반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으면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지문 채취도 협조가 불가피하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3번 소변 채취 이것도 협력 불가피하다.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4번 통관 절차에서 개봉하고 시료 채취 성분 분석한 거 이건 행정조사다. 강제처분 아니어서 영장주의 적용 안 되고 위반되지도 않는다 얘기합니다. 출국 금지도 행정처분, 강제처분 아니다. 영장주의 적용 안 되고 위반되지도 않는다. 6번, 7번. 이번에 나온 게 7번이죠. 6번, 7번.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녹음 파일을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강제 처분을 수반한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7번이 이번 간부시험 지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출제됐고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됐는데 간부에서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었어요. 자, 8번. 경찰서장에게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 요양급여 내용, 준거, 사실조회, 임의수사,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9번 선거조사.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행정조사에 불과해서 영장주의 적용 대상 아니다. 수도 없이 났네요. 적용 대상 아니다. 자, 10번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제공 이건 임의수사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후 통지 없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근데 손가락 보면 통비법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영장주의 적용 다만 침해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행정 절차상 징계처분 특히 영창 사건 어떻게 바라볼 건지 두 가지 판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대표 리딩 케이스 전투경찰 징계처분 영창 사건 첫 번째 괄호 1번에서 나와 있는 게 기본값이야. 헌법 1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이런 원칙인데 이것이 형사 절차 아닌 징계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번이 기본값입니다. 적용 안 된다가 기본값. 다만 이 사건은 적법 절차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결론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3번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 결정 내렸어요. 반면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영창 처분하도록 한 군인사법 사건에서는 법정 의견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을 내렸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반면 보충의견에서 이 영장 처분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and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위배된다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위배된다까지는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 보충 의견으로 적용된다라고 했지만 이거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용 안 된다고 했던 지문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된다는 기본값으로 알고 위배된다는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요거는 세모 쳐야 돼.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지문이 있는지를 꼭 염두하고 이 영창서분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 상대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일반론으로는 적용 안 된다. 그러나 군인사법 사건에서는 보충 의견으로 적용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전투경찰 사건은 적법절차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이었고 군인사법 사건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급박 구성을 요건을 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 게임물, 수거 폐기, 영장주의 적용 안 되고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소변 채취 이것도 협력 불가피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조사 사실 조회 행정상 즉시강제 모두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네요. 위반 판례만 보면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검사가 10년 이상이다 의견 진술 있으면 효력을 지속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구속영장 효력 지속 좌지우지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것이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즉시 항고로 정지시키는 거 이것도 영장주의 적법 절차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 검사의 즉시 항고 정지시킨다. 이것은 위헌이다.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자, 4번 무죄 판결로 효력이 상실됐는데 즉시 석방하지 않고 교도소로 연행한다. 이것도 영장주의 위반된다라고 본 거고 5번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할 수 없는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되는 위법한 구금이다라는 대법원 판례. 자, 6번, 7번 똑같죠?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한 법관도 아닌데 독립명령장 제도를 발부한 것은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은 받고 이명박 특검법에서 특별검사가 참고인 독립명령 내리고 거부하면 벌금형까지 처하도록 한 거 여기에는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적어도 이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신체의 평등권 침해한다. 6번, 7번 위헌인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동행명령장 제도 두 가지 모두 위헌입니다. 자, 8번 검사가 공소 제기했는데 내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다. 이건 꼼수를 쓴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꼼수 썼다. 요거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고 이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네, 제가 음소거 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이것도 최근에 또 나왔죠. 국가보안법 위반자 일부 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무제한 한동안 2년 4개월 동안 영장 없이 구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 본질을 침해했다라고 했고 23년 경찰 1차에 출제됐고 이번에 간부시험에서 또 출제됐네요. 위헌입니다. 이것은 헌법 77조 계엄의 특별한 조치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자, 10번 체포영장 필요하다고 주거를 맡기지냐? 체포와 주거영장은 다르죠. 예외 규정은 16조에 없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연성, 긴급성. 그런데 이 사건은 긴급성 묻지 않고 개연성만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 주거 수색할 수 있도록 해서 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넓게 인정합니다. 구속됐든 안 했든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아래 이미 동행된 피의자 피내사자도 체포 구속의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이 되고 또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외국인. 특히 12조 4항의 법문에 규정된 구속은 형사 절차상 구속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 확대한다. 영장주의와 다른 점이죠. 영장주의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변호인 조력권에서의 구속은 행정 절차상 구속에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강제 퇴거 절차 있는 외국인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이 적용된다. 송환 대기실에 있다가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변호인 조력권 침해다. 송환 대기실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12조 4항 변호인 조력권에 있어서의 구속 상태로 받고 접견 신청 거부한 것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면 안 돼요. 변호인 조력권 침해다. 자, 3번. 형사 절차,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의 변호인을 말하니까 형사 절차가 종료된 수용자는 원칙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형사 사건이 있다거나 재심 절차가 개시됐다면 다시 형사 사건이 생긴 거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 사건이 아닌 기타 사건에서 변호사를 만날 때는 뭐다? 재판 청구권 또는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기본권의 명칭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넥스트 페이지. 자, 1번 수용자가 헌법소원 변호사 만나는데 접촉 차단 시설 이거 재판 청구권 침해 변호사 접견하는데 녹음 기록 재판 청구권 침해 3번 민사소송 변호사 만나는데 일반 접견처럼 면허 횟수 시간 제한한 거 재판 청구권 침해 이렇게 됐고 4번 변호사 만나는데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거 이번에는 변호사가 청구했고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이렇게 됐고 5번 중요하다 그랬죠. 접촉 차단 시설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 접견 대상 소송 사건 대리인임 변호사로 한정한 거 이건 일반 사건이고 이때 되려는 변호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합헌 판례. 변호인 조력권의 내용 보니까 선임하는 거, 접견 교통하는 거, 특히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 접견권, 교통권 역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밀,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지만 나머지 일반 접견교통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간 공휴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합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인 접견실 들어가거나 녹음 녹화하는 것은 안 되지만 CCTV는 오케이. 조력권 침해 아니다. 접견의 비밀은 서신의 비밀에도 적용된다. 편지는 검열해서는 안 되죠.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땐 검열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검열할 수 없다입니다. 오른쪽 161페이지 변호사하고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그 제목만 등재했다. 내용 본 게 아니에요. 내용의 제목만 확인했다는 것은 조력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이고 그 아래 판례. 수용자의 변호인이 보낸 편지를 개봉했는데 그 이유가 금지 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것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 아니다. 이 사람은 수용자이지만 새로운 형사사건이 오픈돼서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집에 있는 수용자, 즉 조력권 주체가 되고 이 금지 물품 확인하기 위해서 개봉한 것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신 비밀, 그 다음에 수사 서류를 열람 등사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신속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또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법원 결정에 불구하고 거부한 거, 보여달라고 했더니 등사는 거부한 거, 별건이라고 거부한 거 모두 위헌입니다. 신속 공정 재판 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 침해다라는 것이고 5번째, 피의자 신문 절차에 변호인 참여 요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다른 절차적 권리, 변호인 조력권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옛날에는 법이 없었어. 입법 형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력권 자체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참여는 했는데 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변호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죠? 첫 번째 판례는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인 참여 요구권이 변호인 조력권에서 도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판례는 이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된다. 양쪽 측면이 모두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방 착석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어요. 자, 독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오직 누구? 형사 피고인에게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피고인에게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법률에서는 피의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4번. 변호인의 변호권 관련해서 어떤 게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끝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문단.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중 핵심은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이 사건에서는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 것, 구속 적부 심사 절차에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이다. 참여권, 열람권 이런 것들 변호인의 변호권, 알 권리 침해다. 열람 거부하면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 침해다라고 했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변호인의 변호권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변호인이 되려는 자, 아직 되진 않았네요. 되려는 자도 만나야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가 갖는 접견교통권과 표리에 있으므로 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하죠. 조서 열람하는 거, 참여하는 거,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모두 변호인의 변호권 기본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간부에서 나온 것은 공탁 관련해서 이게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이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구분됩니다. 조서 열람, 참여, 접견 이거는 필수고 기본이잖아. 그래서 이건 변호인의 변호권이다. 자, 52번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술을 끝에서 세 번째 줄 어디서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국회 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되고 현재 수사받는 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 있는 자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진술 거부권은 고문 폭행은 물론이고 법률로서도 강요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죠. 진술 거부권 침해라고 본 판례는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진술 거부권 침해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일으킨 운전자한테 자기 형사 책임에 관한 것을 신고하도록 하면 위헌이죠. 그게 아니고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다면 위헌이다. 자기 책임 관련된 사항을 적용한다면 위헌이지만 형사 책임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사고가 났어요. 이런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했다면 그런 해석하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는 말을 아직 재판 시작도 전에 자백하게 한 것이어서 진술 거부권 침해 이렇게 되었네요. 이번 판례가 진술 거부권 침해 판례로 아주 명확하게 거의 하나 있는 거죠. 1번은 한정 해석 내렸으니까. 그래서 2번 판례만 진술거부권 침해다. 나머지 음주 측정 불응, 불고지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 3번 보세요. 이번에 간부에서 나온 거. 괄호 1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기재 신고하도록 한 거 진술 거부권 제한은 맞고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 진술이라 그랬어요. 자, 2번 이 영수증 등을 보존하는 행위는 진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부분에 제가 기재 부분은 진술이다. 보존은 진술이 아니다라고 부분 판단했다고 했고 이 부분이 이번에 간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4번 감치, 진술거부권 침해하지 않는다. 또 출제가 됐죠. 자, 5번 성매매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불리한 진술은 아니다. 진술거부권 제한하지 않는다. 6번, 7번, 8번 모두 친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리한 진술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모두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제한하지 않으면 당연히 침해되지도 않죠. 이렇게 되겠어요. 무죄추정 원칙. 무죄 추정 원칙은 넓은 개념입니다. 불이익의 개념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그 기본권 제한 처분과 같은 모든 불이익의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의 적용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이 무죄 추정 원칙에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 도출된다. 영장주의가 아니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은 무죄 추정에서 도출된다. 됐죠? 자, 위반되는 판례만 볼까요? 형사사건 공소제기 일방적 업무명령 정지, 바로 필요적 정지하는 거,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다 했고, 두 번째, 형사사건 기소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도록 해서 필요적 직위해제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관세법상 몰수물품 압수했는데 도망가 버렸다. 4월 지나면 재판도 없이 국가가 꿀꺽 적법 무죄추정 원칙 위반된다. 4번 수사 재판받을 때 취소자용 의료 착용 관용죄 선입견을 주죠. 무죄추정 원칙 위반 군사법경찰 10일 연장 허용 이건 있을 수 없죠. 아까 군형법 면허 횟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법경찰이 10일 구속기간 연장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위반된다 되어 있고 6번 신문 받는데 신문 받고 있을 때 계속 수갑차고 검사 피신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잠깐 대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건 신문 받잖아. 하루 종일 차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것의 근거 규정도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정거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진술 거부권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 했고 9번 권한대행을 아직 형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부단체장 권한대행은 위헌 반면 부금이어서 권한대행은 합헌 이렇게 되죠. 자 10번 미결 구금을 산입해주지 않는 거 이거 다 위헌인데 무죄 추정 원칙,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76페이지 우리 최신 판례. 요양기관 의료법 위반, 개설주체 의료법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즉 사무장 병원인계 수사 결과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비용 지급 보류 사건, 이건 결론 손가락 과잉금지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급을 보류해서 국가 재정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포인트예요.